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어시스트는 하지만 득점이 너무 안 나오고 특히 필드골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얘기가 현지에서도 스멀스멀 조금씩 문제시가 되고 있다. 근데 우려면 우리도 우려는 할 수 있잖아요. 팀이 못 쓴다 이런 우려는 우리도 하는데 현지에서도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시가 되면은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런 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상황이거든요. 뭐 어떤 얘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개막 후에 공식전 8경기에서 필드골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일한 득점은 2월 18일에 있었던 레알 에스파냐와 그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나온 페널티킥 골이었는데요. 물론 같은 기간에 도움을 7개나 기록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잘하냐 못하냐 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그 이름값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즌에 봤던 활약,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득점 수치가 아쉽다라고 현재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 선수의 득점 수치 기대치는 늘 말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 선수고요. 네. 당연히 기대해야죠. 슈퍼스타인데 그런 선수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문제시보다 LAFC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 전술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매체에서도.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손흥민 선수를 조금 못 사용하는 거 아니냐. 부안과 포함해서 지난 시즌 흥부디오에 이 활약상이 안 나오고 있지 않냐. 인데 이번에 미국골닷컴이죠. 미국골닷컴의 MLS 진단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위너와 루저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미국 매체에서 특히 흔한 구분법이거든요. 아하,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승자와 패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워딩이 되지만 흔히 말하면은 뭐 성공 정도? 아니면 조금 아쉽다? 실패?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요? 우리가 흔히 루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패자보다도 루저가 더 안 좋은 말이잖아요. 루저 이거 되게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런 정도의 심한 맥락으로 쓴 건 아닌 거예요? 예, 심한 맥락으로 썼다기에는 그 루저 중에 손흥민 선수랑 함께 거론된 선수가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인데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이제 영입이 된 선수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다에 조금 더 가까운 현 시점까지? 현 시점까지 그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패배자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골닷컴에서. 그래서 그를 걱정할 시간이다라고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MLS 승자와 패자를 구분을 했는데 승자는 페타르 무사, FC 댈러스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로 이적한 조시 서던트 이 선수들이 승자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즌 초반 이제까지 몇 경기 잘하고 있고 팀 잘 나간다 이런 선수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던 선수들이고요. 패자는 상대적으로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라는 걸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흥민 선수 파트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승리는 최고의 탈취제다. 탈취제. 예, 데오도란트. 지금은 냄새 난다는 거야? 약간 그런 맥락일 수 있지만 뭐 따지진 않겠습니다. 네. 이게 미식 축구에서는 전설인데 존 매든이라는 이제 감독으로도 활동했고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이분이 승리가 약점을 가린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승리는 최고의 탈취제라는 인용문을 했는데 이 인용문을 쓴 이유는 명백하죠. LAFC가 MLS에서 무실점 4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손흥민은 그 와중에 무득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맥락에 따르면 제 생각이 아니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맨날 페브리즈 뿌려가지고 승리라는 페브리즈가 뿌려져서 지금 니들이 못 맞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전술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그런 함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LAFC가 8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MLS에서. 하지만 손흥민이나 부안과 같은 선수들의 공격진의 재능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LAFC 그러니까 이 단어가 조금 이번 매체에서 조금 핵심적인 단어였던 것 같은데 LAFC가 승점을 잃는 순간 골을 못 넣는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AFC의 부진과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함께 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매체에서.
저희는 항상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해서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말이지만 기대치, MLS에서 가진 기대치나 미국 현지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고려하면은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닐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또 MLS 사무국에서도 4라운드 리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의 현재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언급이었어요. LAFC가 손흥민과 부한가가 파이널 서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가 현재 LAFC에서 그 파이널 서드에서 보여준 파괴력이 이전만 못하다. 라는 거를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라고 뭐 수치 자체가 뭐 적긴 하니까 네. 뭐 팩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팩트는 뭐 반박은 못하죠. 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의 호흡이 워낙 걸출했기 때문에 네, 뭐 에픽이죠, 에픽. 네. 예.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왜 그럼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냐?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스트라이커로 나오는데 문제는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과 부한가를 주 득점으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마크도스 산소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미끼 역할로 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약간 포스트코글루 감독 2년차를 떠오르게 만드는 구석도 조금 있는데 미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네. 손흥민 선수가 물론 도움도 잘 기록합니다. 곧잘 기록하는 선수고 좋은 패스도 공급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역시 최고는 슈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최고 장점을 죽이면서까지 좀 이런 역할을 줘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선다거나 득점에 좀 집중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결고리 역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같은 스트라이커 바로 뒤라도 세컨드 스트라이커랑 공격형 미드필더랑은 좀 다른 건데 무슨 미드필더스럽다는 거죠. 공격수스럽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미 스트라이커 뛸 때도 후방 빌더 과정에서 많이 내려왔고 근데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 뛰면서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더처럼 활용하는 게 과연 옳냐. 지금까지야 뭐 골이 들어가서 결국에 이겼으니까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면면을 보자면은 만들어가는 골이라기보다는 중거리 골이었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손흥민 선수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 수비 집중 견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견제를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이렇게 다 끌어당기고 동료들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동료들의 그런 결정력, 마무리 이런 거에서 지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전술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면은. 그래서 지난 경기에는 심지어 그런 장면도 있었죠. 후반 3분, 4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여유롭게 이제 제쳤는데 상대 살라자르 선수였나요? 그 선수가 그냥 발목 보고 들어가는. 이미 공은 지나갔는데. 네. 이미 공 지나갔는데 발목 보고 그냥 태클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그 이례적인 좀 극대노를 하면서 선수에게 달려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도가 과연 올바르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요. 스탯을 보면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스탯을 보면은 13경기 뭐 12골 4도움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슈팅 46회, 그중에 유효 슈팅 27회입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충분히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MLS 기준으로는 기대 득점이 6.73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스탯은 좀 다릅니다. 슈팅이 그동안 20번 정도예요. 이것까지는 뭐 경기당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효 슈팅이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13경기에서 27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은 벌써 8경기 치렀는데 유효 슈팅이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맞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유효 슈팅 수치에서 알 수 있고요. MLS 기준으로 기대 득점이 1.20이거든요. 근데 MLS 기준으로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이 손흥민 선수가 양질의 득점 기회를 많이 못 얻고 있다. 이게 유효 슈팅과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등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득점 기회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전방에서 뛰는데. 하지만 선수가 좋아하는 류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 이런 걸 볼 때는 여전히 실망스럽다라는 세팅의 문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이 그 흥부의 득점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애초에 그냥 엄청 적고 네. 부안가 선수도 일부 경기에 몰아치고 또 되게 적고 네. 그래가지고 둘 다 합쳐서 되게 적은데 특히 지난 시즌 엄청난 호흡에 비해서 되게 적은데 풀 경기를 제가 전부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경기 보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고 골들이 들어간 시간대를 보면 그냥 흥부를 제외한 선수들이 중거리 슛을 많이 넣었다가 아니고 시간대가 경기 막판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현대 축구에서 중거리 슛 기회라는 것은 그냥 막 중거리 슛이 멀리서 때리는 거니까 아무 데나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까지 다 뒤로 밀러나게 하는 작업. 네. 이게 있을 때 중거리 슛을 보통 때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거리 슛을 때리기 위해서는 상대가 수비진을 한 겹, 미드필더진을 한 겹 이렇게 두 겹이나 세 겹의 수비진을 편성을 해서 자기 진영이 두껍게 싸울지 못하게 다 뒤로 물러나게 압박을 준 다음에 그 압력으로 선수들이 뒤로 다 물러나면은 공간이 열리죠. 그때 문전으로 수입하는 건 너무 효율이 낮으니까 그때부터 중거리 슛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거리 슛으로 넣은 뭐 슈아니에르나 뭐 마르티에스나 이런 선수들의 득점 장면 보면 거의 노마크 중거리 슛이에요. 경기 막판에 노마크 중거리 슛 기회가 난다는 건 뭐냐면 그 팀이 공격 작업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꾸역꾸역 손흥민 선수의 침투 그리고 이제 부안가 선수의 그 왼쪽에서의 돌파 이런 게 꾸역꾸역 조금씩은 나면서 한 70분 넘어가면은 상대가 거의 수비를 엄청 내립니다. 그러면 손흥민 부안가는 측면이나 좀 더 전방에서 이 상대를 여전히 유인하면서 뒤로 수비라인을 미루고 있으면 그렇죠. 저쪽에서 올라온 풀백이나 미드필더 혹은 제3의 윙어인 마르티네스 등이 중거리 슛을 때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걸 때려서 넣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축구 전술의 기본인데 이를테면 맨시티였던 선수가 중거리 슛을 넣었다. 도쿠의 드리블이 그것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하는 게 빌드업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현재 중거리 슛을 동료들이 많이 넣는데 패스를 직접 주지 않았다 해도 손흥민과 부안가가 여전히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있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럼 손흥민 지금 상태로 그냥 가도 되겠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안가 더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경기 막판에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거리 슛이 경기 막판에 몰려 있잖아요. 좀 더 감독이 아예 완벽한 팀을 짜지 못할 거면 경기 운영에 대한 플랜을 짤 수도 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랑 부안가 선수가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작업을 조금 더 경기 초반에 의도적으로 하고 그렇죠. 한 30분 때부터는 동료들이 중거리 슛을 막 때리고 설령 안 들어가더라도 중거리 슛을 때리면 막으러 다시 상대 끌려 나오고 그럼 또 뒤가 비고 이때 부안가와 손흥민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뭐 이런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70분 80분 동안 손흥민이랑 부안가가 잘 풀리진 않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압력만 주고 마지막 10분 동안 다른 선수가 차서 넣고 이거 원툴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벽한 성공 공식이면 이것만으로 시즌 치러서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거리 슛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고 앞으로 매 경기에 중거리 슛을 이렇게 넣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LFC가 중거리 슛 시도가 애초에 엄청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낮은 확률이 실현돼서 이렇게 이기고 있는 거지 어딜 봐도 의도한 대로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전술의 조정이 있어서 결국엔 손흥민과 부안가를 살리지 못하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성공 공식은 금방 끝난다. 중거리 슛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거리 슛에 대해 마치 농구의 3점 슛처럼 축구의 중거리 슛이 또 새로운 메타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중거리 슛은 확실히 문전에서 컷백을 해서 슈팅하는 것보다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LAFC가 지금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러면은 LAFC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플랜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거죠. 거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포지션 조정, 뭐 빌드업 방식 조정, 뭐 이런 전술적인 디테일 이런 거를 만약에 감독이 할 능력이 없으면 운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90분 동안 하고 있는 그 답답한 운영을 30분 만에 끝내고 그 뒤로 운영을 새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약속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뭐라도 하나 해라.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 얘기해 봤고요. 사실 뭐 어느 나라에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다들 똑같은 얘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착하게 하고 있으면 네. 누군가는 어그로 끄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미국 당연히 그런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어그로의 대상이 손흥민 선수가 될 타이밍이 오고 있긴 한 겁니다. 빨리 감독이 좋은 어떤 그거를 마련해주고 손흥민 선수도 전술이 별로 맞지 않고 좀 자신을 살리지 못할 때 네. 그걸 뛰어넘는 활약을 이미 살면서 여러 번 해봤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또 보여주고 해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